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영어 공부한 거로 기억나는데요. 네. 혹시 숙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결코 언어라는 것, 영어를 포함해서 어떤 언어도 어려운 것은 아니다. 꼭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언어를 극복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의 5가지 그 요소 중에 첫 번째 제가 지력을 몇 가지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제 심력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력 그러면요, 뭐 한자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음의 힘 그런 거겠죠. 근데 뭐 마음의 힘 그러면은 뭐 그럴 것 같지만 마음의 힘이 뭡니까 얘기하면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뭔지도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요, 학생들을 가르쳐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면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군대 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공부가 제일 쉬운 거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이 변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그 아이가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부끄러운 얘기.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과학자로서 살아왔고 지금 제가 뭐 대학 총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주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과거에 2번을 재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를 첫 해 들어가지 못했어요. 떨어져가지고 1년간 재수했는데 두 번째 또 떨어져가지고, 저희 당시에는 1차, 2차 그런 게 있어요. 전기, 후기. 그래서 후기 중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냈고, 대학을 갈 때도 첫 번째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상당히 전 큰 상처였고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저한테 꼭 나쁘게만 작용된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주었던 인생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어려움들이 제 마음의 힘들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좋은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데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성공 못 시킨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 약간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이 탐대하게 마음을 정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갔을 때 굉장히 큰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공부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마음을 공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면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강해지고 좋아지는가, 그런 거 이전에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알고 그걸 개선시켜주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요, 자기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럼 대다수 글쎄요 그래요. 그런데요, 공부 좀 잘하고 바닥바닥 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확실하게 어떻든 뭘 얘기해요. 어떤 아이는 나쁜 거라도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니까는 목표의식이 없고 공부를 잘하니까 목표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요. 목표의식이 분명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뭐 머리가 좋고 그러더라도 목표의식이 없으면 결국은 포기하고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의식은 그 사람이,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목표의식에 관계한다, 그런 걸 알겠죠. 그래서 목표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반응력이에요. 반응력, 그런 게 뭔가, 반응력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슬픈 걸 보고 슬퍼하고, 기쁜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슬픈 걸 봐도 덤덤히 있고, 기쁜 걸 봐도 배 아파하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응한다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영어를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반응한다 하는 힘을 response ability라고 얘기해요. response, 반응하는 것, 그다음에 ability,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합해놓은 responsibility가 무슨 뜻이냐면요. 책임감이 아니에요. 반응하는 힘이 책임감이에요. 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같이 슬퍼할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책임감이 생기죠. 그런데 슬퍼서 아주 어려움에 겪었는데요. 아이고, 제대로 하지. 그렇게 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력이 그 사람의 책임감이고, 책임감은 마음의 힘하고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책임감의 문제를 다루는 게 마음의 문제를 또 다루는 하나의 힘이 돼요. 그 다음에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라는 거 이해되죠. 이 세상은요, 꼭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안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거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생명을 걸 정도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안 보이지만 우리 사회를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요, 밥 먹을 때마다 혹시 여기다가 침 뱉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안 뱉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떡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발할 때 보면 면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면도 날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게 내 목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눈 감고 잘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 그걸로 내 목을 어떻게 안 하겠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 그러냐. 비전, 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우리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사상성,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지만 그걸 봐야 돼, 그러냐. 어떤 사람의 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진정한 동지가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정서력이 되는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정서력이 마음의 힘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힘과 연결돼요.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 어떤 일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되면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딛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많은 좋은 걸 배웠고 또 그것을 느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겉껍데기 지식은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개념이 심화되고 내면화되고 의식화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마음의 힘 커져라, 마음의 힘 커져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건드려지고 훈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커지고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음의 힘의 그 5가지 요소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나면 그걸 또 훈련도 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제 마음의 힘을 다루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개념들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의식.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목표의식. 그럼 목표의식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을 갖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런 그 통계들이 있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인생을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목표의식이 없었다는 건요, 아주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미국을 이끌어가고 성공한 3%들을 항상 얘기해요. 그 3%들은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요.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목표의식을 준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마칠 때 그냥 살다 갔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잘 기르는 건 중요한 목표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식을 기르는 것 외에 나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거와 안 갖는 거하고는 인생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목표의식을 갖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제가 물어봐요. 너희 다음에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되는 건데? 그랬더니요. 글쎄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목표의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바람일 뿐이에요. 바라긴 다 바랄 수 있죠. 하지만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어울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라.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라는 것만은 어떤 일도 못해요. 어떻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의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두 가지 방법을 훈련하거든요. 하나는 일생고공표라는 걸 짜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산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일생고공표라는 것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어떤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가 되는 거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의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한테 일생을 두고 과연 의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뭘 준비할 것이냐를 표를 짜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가 30살에 된다. 그럼 20살에는 뭐 해야 되고 아이가 열 몇 살이라면 10대는 뭘 해야 되고 이걸 짜보는 거예요. 그거 짜다가요. 한 반 정도는 안 한다 그래요.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의사가 된 후에 우린 뭐 할 것인가. 그거를 40대는 뭐 하고 50대는 뭐 하고 60대, 70대 이렇게 짜가봐요. 그러면 그중에 또 반은 그만둔다 그래요. 여러분들 의사는요 굉장히 귀한 직업이에요. 남들을 돕잖아요. 하지만요 남을 도우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 의사라면 고귀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돈만 벌겠다고 한다 그러면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요 그게 무슨 좋은 직업입니까? 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매일 고름만 짜다가 돈 버는 거예요. 실제로 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없는 한 그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 좋아서 어떤 목표를 삼는 것과 일생을 두고 그런 계획을 짜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일생고공표를 같이 짜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수정하는 거죠. 최근에 제 경험이지만 제가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님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훈련들을 했어요. 어떤 분이 40이 넘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 계획을 짜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중국에 와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충분히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공부를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인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업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영어 하던 분이 거의 50에 가까운 분이 임업을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인생의 목표를 바꾼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남북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완화돼서 우리도 서로 돕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무슨 문제가 심각한지 아세요? 살림이 다 황폐됐잖아요. 그거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이 다음에 남북한이 교류하게 되면 자기 가서 돕겠다. 그럼 뭐가 도움이 될까? 영어보다 임업이다 생각해서 그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멋진 인생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줬을 때 그 사람들의 강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일생고공표를 한번 짜봅시다. 주부라고 애들만 기르다 가면 안 돼요. 애들 잘 기르십시오. 하지만 우리도 인생에 성공합시다. 두 번째는요. 반응력이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반응력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건데요. 슬픈 걸 봤을 때 슬퍼해야 돼요. 슬픈 거 봤는데 배 아파, 아니 기뻐하면은 그거는 엉터리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마음이 사실 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책임감하고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요, 이런 반응력이 생겨야 되는데, 최근에 이미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반응력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취약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현대 문화의 특징이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예를 들어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잔인무도하잖아요. 보셨죠?
사람을 하나 죽여도 너무 무자비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만 계속 본 사람은요, 어떤 영화에서 한 사람이 총을 탁 맞고 죽으면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죽은 것 같지도 않은 거야. 그게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아니야. 마음이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마음이 황폐화되고 결국은 자기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미 우리도 깨졌고 우리 아이들도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제 반응력을 키우는 제가 이제 3분 묵상이라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이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떠냐면 아주 짧은 글을 줘요. 근데 그 글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반응력이 깨진 사람은요, 그 뭉클하게 하는 그 글을 봤는데도 뭉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3분 묵상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요, 어머니하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거를 그냥 극구 만류해요.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 나고 아이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얼굴이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옆집에는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는 짧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얘야, 옛날 네가 어렸을 때 너희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왔는 줄 알았는데 너만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그 불구덩이를 뚫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지도 알고 왜 그런지도 알겠죠. 그게 어머니고 그러면서 얼굴이 다 다친 거예요.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끝난 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글이잖아요. 사실 이런 글들이 우리 마음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미 반응력이 깨진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글들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건드려가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3분 묵상을 하게 했어요. 근데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는 거예요. 열흘이 적도록 안 적는 거예요. 나도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요, 자기도 미안한가 봐요. 2잘 썼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가서 딱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없음, 그렇게 써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반응한 거고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요, 그 아이들이 적기 시작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에 슬퍼하고 기쁜 일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순환되면서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필히 해야 돼요. 공부 잘하게 하는 거 못지않게 이런 것들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적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힘들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들, 반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서력이에요. 여러분들 정서력이라는 것은 뭐 예술 활동을 할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인 공부, 수학, 물리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시도 써보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정서력을 키워줘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하다가요, 시험 때가 되면 어때요? 얘들아, 이걸 할 때가 아니란다. 그런 건 대학 가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서력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때문에 뭐를 포기했어요? 정서력을 포기했는데 실제로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에 있어서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라는 그런 짧은 우리 글들을 우리 과학원 출신들이 이렇게 그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떤 그 방송국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음속에 그렇게 들렸어요. 넌 왜 노벨상 못하냐? 그러는 것처럼 들어서 제가 마음에 참 이렇게 그 부담이 있었지만 제가 분명하게 대답은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에요, 성적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도 되고 교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학문의 대가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흔한 노벨상도 우리나라에서는 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은 아무렇게나 볼 수 있지만 어떤 학문적인 힘은 창의력, 창조력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창의력과 창조력 그런 어떤 창조적인 힘은요, 책에서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상상력.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력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와요? 풍부한 정서력에서 온단 말이에요. 외국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또 그런 캠브리지 대학, 노벨상 굉장히 많이 탄 그 대학들입니다. 그런 데 가보면요, 공부만 시키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인간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음악 시키고, 그 다음에 시도 쓰게 하고, 또 악기도 직접 연주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정서력이 커지고, 그것이 상상력을 키우고, 그것이 창조적인 힘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지력하고 딱 붙어서 세계적인 아주 인류의 놀라운 발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뭐예요?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책에서 글씨만 갖고 하니까요, 박사가 되고 교수는 되더라도 학문의 대가는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뇌생리학적으로 이미 이제 이것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뇌가 이렇게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다 아시네 그런 것들. 네, 옛날엔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그걸 알면서 우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좌뇌,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요,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지적인 힘들을 주로 나타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우뇌는 뭐를 하냐면요, 정서적이고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 공부만 계속 해놓으면 뭐는 발전해요? 좌뇌는 발전해요. 하지만 뭐가 약해져요? 우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쪽은 발전했지만 한쪽이 안 되니까요, 리비히의 그 물통 그림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 다 새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실제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학문의 대가가 나오고 우리 민족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길러야 돼요? 균형 있고 전면적으로 교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우리가 속고 놓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아이를 지적인 힘도 길러야 되지만 뭘 길러야 돼요? 이 정서적인 면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음악을 하고 악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요, 그 하루에 뭐 4-5시간 해가지고 무슨 미대나 음대 가는 거 아닌 바에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뭐 20-30분씩 해서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요, 훨씬 더 뇌 발전을 현실적으로 줘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미국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대학생을 뽑을 때요, 공부만 잘하는 애들을 인류대학에서 절대로 안 뽑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온 애는요, 실제로 시켜보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다 이제는 삭아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요, 공부도 하고 악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잘하는 애가 들어오면요, 이미 여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걔네들이 월등히 큰 역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저 머리를 지적인 데만 써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더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놓고 대학에다 집어넣어 봤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학력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간 애들이 서울대학을 못 쫓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담한 거라고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서력을 키워야 되고요. 이 정서력이 결국은 뇌를, 우뇌와 자뇌를 아주 잘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안정된 생각들이 그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요, 인생을 살면서 예술활동 하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 하나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걸 해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요, 예술활동 하나를 하고 사세요. 그것도 안 하고 살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돈 들고 힘든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하지 마세요. 돈 안 드는 거 하세요. 하모니카 사서 하세요. 안 되면요, 연필 사다 스케치라도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시를 쓰세요. 우리는 시 못 씁니까? 아니에요. 시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는 내가 학문의 9단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팩트라고 얘기한 사실, 그 다음에 필링이라고 얘기한 뭐예요? 정서. 시라는 게 뭐예요?
사실과 정서를 조화롭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시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내재적인 힘들을 우리가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요. 남 중심의 삶. 이걸 길러줘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이 다음에 너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다고. 맞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뭐냐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 잘 먹고 살게 하라는 거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야. 그걸 왜 붙이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길러놨어요. 근데 걔가요, 엄마 아빠 말 잘 들고 이 다음에 부자 끝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모들 보니까는 뭐 그전부터 뭐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라 해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들 그 다음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했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열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한 인간이요, 자기 부모도 위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은 저급한 인간, 뭐 더 표현하자면 저질의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저질의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급한 인간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저급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한테요, 그냥 태어난 애들을 저급한 인간을 만들었으면 사죄를 해야지. 어디 거기다 뻔뻔하게 우리가 가서요, 애들 야단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르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인, 그걸 뭐로 하냐면 이기심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기심도 힘이기 때문에요, 그 힘을 갖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기심을 가진 애들은 어떠냐,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왜 갑니까? 내 몸이 다치는데. 하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과 내 민족, 내 국가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요, 그걸 치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너무 아이들한테 지금 정말 미안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부모 신경 쓰지 마라. 그 아이들한테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네가 공부하는 진짜 분명한 이유가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면은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 될 수가 있다. 네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네 가족과 네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인류를 위해서 네가 공부한 데는 그런 고급의 인간을 우리가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로서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급한 인생을 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뇌생리학자들이 요즘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두뇌가 좌뇌 우뇌 있는 건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뇌내 몰핀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뇌에 몰핀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보시고. 몰핀이라는 거 알죠? 통증을 없애게 하고 이렇게 환각, 어떤 아주 좋은 기분을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뇌 안에요, 뇌내 몰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몰핀보다 5배 이상 강하대요. 그러니까 나오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어떤 한 인간이 남을 도우면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느낄 때 그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챙기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밥 3끼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자기 혼자 많이 벌어봤자 4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장병 걸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껏 아무리 해봐야 3끼 먹고 끝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밥 3끼도 못 먹을 때는 밥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가치 있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런 걸 넣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빨리 남 중심의 삶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고급의 인간을 만들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줄 수 있죠.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 이런 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5차원 전면 교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5차원 전면 교육의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를 키우자는 것이 뭔가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째, 지력은요.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뭘 담아야 된다 그랬죠? 참된 것을 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참과 거짓이 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힘이라고 했어요? 지력. 그래서 지력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잘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성적은 나빠도 돼요. 뭐 어쩔 거예요. 남이 잘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지. 성적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힘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지력을 가져서 참된 걸 내 몸속에 놓더라도 내가 참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이 있어도 말만 참된 말 하죠. 완전히 가서 딴짓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을 내 거로 만드는 내면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심력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 지식을 내 내재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은 어디서 오냐면요. 생각하고 뭐 다른 말로 묵상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독서를 할 때도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60분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60분 책 읽으면 안 된다. 40분만 읽고 20분은 뭐 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식이 들어와봤자요. 그 지식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남이 얘기한 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소련이요. 공산주의를 포기했잖아요. 제가 1990년도에 소련 모스크바의 크루차토프 원자력 연구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하러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소련이 무너졌을 때요.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옳은지 알고 70년을 가다가 그게 무너지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허탈함과 그 사람들의 어떤 초조함을 봤을 때요. 아, 인간이 정말 참된 거를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알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면할 수 있는 방법이 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력에 지식을 내면화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돼요. 정말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력을 꼭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체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면화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천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실천은 뭐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과자 한 톨이라도 줘야지 사랑해요. 정말 제일 기분 나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안 줘. 그거 사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요. 행동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내면화는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몸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겠지만 철저히 몸을 관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지력, 심력, 체력.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관리 능력과 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심력하고 연결고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력, 심력, 체력을 훈련해서 내가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에너지요. 하지만 에너지를 갖는 거 참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에너지를 갖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게요. 세 사람에게 1억 원, 1억 원, 1억 원씩 줬어요. 참 좋으시겠다. 근데요. 이분은요. 1억 원을요. 금고에다 탁 넣어놨어요. 이분은요.
허랑방탕 때려 먹었어요. 이분은 좋은 곳에 투자했어요. 똑같이 1억 원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요. 이분은 근거에 놓아놨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렇죠? 이분은 허랑방탕 쓰다 보니까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해쳤어. 이분은 자기도 좋지만 좋은 곳에 투자해서 남도 유익해질 수 있잖아요. 자, 똑같은 에너지 1억 원씩이더라도 그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에너지를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기 관리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쓰느냐를 배워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그냥 거기에 극복해야죠. 어떻게 쓰는 걸 안 알려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유산 많이 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가족들이 싸움하고 우애 깨지고 서로 큰 상처를 입고 말잖아요. 안 주니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줄 때는요. 어떨 때 줘야 되냐면요. 에너지를 쓸만한 능력을 갖췄을 때 주면은 그것은 유익하지만 그것을 쓸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고 주면 그건 독약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유산 남겨주는 거 저 반대하지 않아요. 나쁠 거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자기관리 능력을 안 주고 주는 사람은요. 부모가 최후의 아이들에게 독약 먹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줘야 되냐면요. 가치 있는 곳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한 데가 아니고 가치 있는 곳에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려면요. 이미 심력에서 그런 훈련들이 된 아이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인간관계를 보면요. 가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일을,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쓸 때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너무 고리타분 얘기 같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인전 본 적 있죠? 위인전을 보면요. 왜 위인이 됐는지 아세요? 큰 일을 해서 위인이요? 아니에요. 그럼 히틀러 큰 일 했으면 히틀러가 위인이에요? 히틀러는 위인이 아니에요. 큰 사고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위인이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하고 나눈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큰 위인인데요. 그 사람 한 일은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자기 동네에서 별로 의사짓도 별로 못하다가 저 시골 가가지고요. 흑인들하고 살다가 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위대한 인류의 사표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의 삶을 남하고 나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위인이냐는 내가 가진 건 얼마큼 남한테 남겼고 나눴느냐가 위인의 척도예요. 그건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내가 가진 거 에너지를 전부 나만 위해서 쓰게 만든다. 그건 저급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인간에게 남을 돕고 함께 사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좋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5차원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지력을 통해서 뭘 얻냐면 참된 것을 내재하고 심력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체력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쓰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나눈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심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목표의식. 목표도요. 나만을 위해서 짜는 목표의식은 잘못된 거죠. 목표의식. 그리고 또 반응력, 정서력, 남중심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자기 삶을 또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훈련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런 요소들을 이제 훈련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영어 숙제를 내줬는데 이번에는 심력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이거는 해서 저한테 제출해도 되지만 또 집에 갖고 있으셔도 돼요. 첫째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가 한번 짜보세요. 나는 목표가 뭔가.
그런데 목표를 짜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목표인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인간은요, 목표를 가질 때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바라본대요. 하나는 인간은 뭐에 이렇게 뭘 원하냐면요. 뭘 갖길 원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많아요? 그럼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일생에 그걸 다 가졌다 그러더라도요. 가진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대요.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냐? 2번째는요. 가진 다음에는 내가 뭘 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그런 것이 가진 거 외에 또 한 가지 단계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만들지 못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사람이 자기를 정말 가치게 있고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고 저 세상 갈 때요. 내가 뭐 가졌는가. 그 무슨 의미 있어요? 내가 사실 뭐 했느냐가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요. 우리 아빠가 100억 남겼대. 고마워하겠습니까? 왜 100억 남겼을까? 200억 남기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남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인생을 한번 우리가 계획해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이요. 누구하고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가족들하고요. 우리 자식하고도 조화가 돼야 되고 누구하고도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이렇게 조화가 잘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내 살기, 내 일을 이루는 거에 그냥 모든 게 초점이 맞춰서요. 가족이 고생하거나 말거나 그냥 맡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죠. 가족 식구들한테 상처를 줬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미안한 감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인생의 목표의식을 한번 세워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심력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시고 심력에 관심을 갖고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질문을 몇 개를 더 받고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질문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아이들 정서적으로 키우려다 보면 저기 공부에 허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요. 이제 좀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요. 정서력이라든가 이게 전인 교육이라 그러죠. 전인 교육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인 교육을 우리 지금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겉모양은 전인 교육이 세계 최고예요. 자 봅시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다 하잖아요. 집에 가면 더 하잖아요. 집에 가면요.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도장, 뭐 속셈학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전인적인 것 같은데 전인적인 사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미술학원 원장한테 피아노 학원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피아노 치러 오는 아이들 중에 몇 %나 이렇게 즐겁게 피아노를 치냐고 그랬더니요. 반도 안 된대요. 반은요, 치면서 엄마가 돈 줘서 보내서 할 수 없이 치지만 내 힘 생기면 그냥 피아노 때려 부시라고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아노를 치는 건 정서력을 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려 부시라고 치면은 정서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정서력이 어떻게 돼요?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전인교육 같아요, 우리 교육이요. 하지만 어때요? 겉모양만 그렇지 우리는 전인교육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진정한 전인교육은 강하게 사람을 만들고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제 일반 학교가 무슨 공부 위주로 갑니까? 성적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안교육이 인성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성교육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성교육을 잘해가지고 좋은 학생이 됐어요. 사람 좋아졌어요. 허허거리고 다녀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기 딱 알맞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인적이라는 건요. 인성도 키워야 되죠. 모두 키워야 돼요. 그들 실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인성을 키우면서 실력을 못 키우면 실패하는 교육이에요. 하지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성을 망하게 한 것도 실패한 교육이에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아야 되는데 재밌는 건요. 이 두 마리 토끼가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른 지력이 인성을 키워주고요. 바른 인성이 지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를요. 이 다면적인 교육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런 결과를 좀 얻어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도 있으세요? 예,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가 고3인데 목표도 좀 있고 하려는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희 엄마로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아이를 스스로 쓰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 이제 교육의 이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저도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다 압니다. 아이들 숙제 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안 해줘서 그게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스스로 쓰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스스로 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스스로 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했을 때요.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뭐 우리 과외도 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노력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아이한테는요. 엄청나게 큰 그 격려가 되겠죠. 한 예를 든 겁니다. 또 어떤 아이가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어머니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뭐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모가 보여줄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탤런트, 소질과 능력을 최대화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인교육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꼭 전인적인 사람은 잘 안 나와요. 전인적인 사람은요. 전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전인적인 사람으로부터만 나와요. 우리가 왜 전인적이지 못합니까? 우리 윗세대가 전인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이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전인적이지 못해요. 이게 우리 교육의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는 방법은 뭐냐면요. 용기 있는 집단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좋은 전인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서 애들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사람이 된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요.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우리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인생에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도 인생에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과제지만 저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체력에 대한 그 훈련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정말 우리가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